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모 화학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코스모 화학은 5%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거래량은 58만 2천 주로 전일과 비슷한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오늘 5% 넘는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들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42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4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코스모학은 이제 이산화티타늄 및 환경처리제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을 흡수합병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코스모학하고 코스모 에코캠이 한 몸이었는데 그때 물적 분할을 해서 이 코스모 에코캠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흡수합병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소재 부분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이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뭐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들을 국산화로 좀 대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과 앞으로 2차 전지 이 코발트 정제에서부터 전구체 생산, 양극할 물질까지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재 공급의 안정화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결국에 이제 코스모학도 함께 좀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모학도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코스모 에코캠과의 흡수합병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상승의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었지만 일정 어느 범위에 좀 도달하고 나서는 13,200원대에서 13,600원대, 6, 700원대 정도에 도달하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또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 하락에 있어서 큰 악재가 발생이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또 주말 동안에 이게 나온 게 있죠. 4월 29일 날 지난주에 추가 상장이 뭐 이제 CB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 물량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87,000주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걸로 인해서 오늘의 하락이 좀 강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물량 부담이 있어서 주가가 또 빠졌다? 왜냐면 상장일이 5월 4일이니까 내일 또 상장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더해져서 뭐 하락폭이 커졌다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던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의 낙폭이 가장 컸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업종들 위주로 최근에 철강주도 좋았는데 철강주도 좀 하락을 했었고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른 좀 하락들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하락,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하락폭이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딱히 뭐 이 종목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뚫을 때를 못 뚫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는데 시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는 거지. 뭔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코스모학이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가 여기서 이제 1,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는 지금에서 또 그어보려니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하락 흐름에서 또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들 주가의 탄력이
좀 힘을 받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락은 깊고 반등 짧고 하락 깊고 반등 짧고 하락 깊고 반등 짧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있다가 추세 전환 이후에는 좀 탄력을 세게 받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3,200원, 13,700원만 좀 뚫고 넘어갔다면 52주 신고가의 흐름에서 추가적인 이런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올라는 갔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돌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고 돌파하지 못하면서 좀 되밀리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하락이 지금 어디서 멈출 거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주가는 지금 5일선이 이 위에 있고 주가는 밑에 있는 가운데 반등 나와도 어차피 5일선을 종가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때도 잘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죠. 5일선 밑에서 빠지는데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 종목 자체에 뭔가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하락이 진정되고 5일선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역시나 기술적인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잠깐씩 나올 수는 있지만,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바닥은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닥에 대한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종가상으로 5일선 회복입니다. 종가상으로 5일선이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이 멈추고 방향을 전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5일선 위로 종가 형성되려면 아직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두 번째로는 제가 보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게 30m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과매도 국면으로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면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을 때 주가는 저점을 찍었고 반등을 강하게 보여줬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RSI 30m로 떨어졌을 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거나 했을 때가 과매도 국면으로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 두 가지가 확인됐을 때 조심스럽게 코스모 화학의 바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코스모 화학의 하방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5일선, 11선이 깨졌고 그러면서 단기 상승세도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금 조정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바닥이 어디서 만들어질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가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저점을 찍고 돌려놨었던 1,500원 정도가 가격적으로 현재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딱히 어디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볼 만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가와 1,500원과의 다소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방 변동성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500원대에 와서 RSI가 30m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된다면 훨씬 더 이제 반등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폭이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뭐 개별적으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모학을 그동안에 꾸준히 사들여왔던 투신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 손실이 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실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사놨던 수익이 났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반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신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열심히 사서 이렇게 갔는데 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는 일부 지난주에 좀 매도가 나갔고 오늘은 뭐 그렇게 매도를 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얘네 사모펀드도 4월 19일부터 잡아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손실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사모펀드나 뭐 투신 쪽에서는 그대로 지금 물량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이 반납되거나 손실로 전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네들이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뭔가
뭐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뭐 저가 매수해서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해서 다시 또 들어오면서 물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펼쳐진다면 자연스럽게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하락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하락이고 종목 자체의 악재가 아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시장의 악재로 인한 하락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저점을 찍게 되면 반등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1,500원 정도의 지지 가격을 일단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RSI 30m로 떨어진다거나 또는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됐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모학은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래로 왔을 때 1,500원 정도에서는 박스권 하단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뭐 1,500원 밖에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가격이 없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1,500원의 기준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코스모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하게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